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과 기출을 한방에 호로록 개기일식과 수능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자료 기출문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좋다는 기출문제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더니 얼마만큼의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공부에 관한 가장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출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출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육하원칙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이런 생각해 볼까요? 저기 제 친구 철애가 오네요. 철애 안녕. 그리고 또 다음 날도 철애 안녕. 그리고 또 다음 날도 철애야 오늘도 안녕. 옷을 바꿔 입어도 저는 제 친구 철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남이 거듭되다 보면 다음번에 저 친구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올지 대충 예상도 가능하잖아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도 그 뿌리에 있는 문제 유형과 출제 요소라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일컬어 오래된 미래라고 말합니다. 기출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공부해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을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친구의 10년 전, 20년 전 얼굴을 아는 것보다 친구를 알아보는 데는 요즘의 얼굴, 오늘의 얼굴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도 최근 기출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과연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자, 내가 잘못 공부하는 유형 3가지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합시다. 첫 번째 유형은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최근 기출 3년치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틀린 방법이죠. 이제 답도 다 알고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져 버린 그런 문제들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쓸모가 있나요? 자, 두 번째 유형이요. 선생님, 저는 94학년도 이후로 모든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것도 별로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다. 일단 문제의 양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옛날 수능 기출문제들은요, 요즘 기출하고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혼자 시험을 치르고요, 저의 성적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삼아 치고 있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 시험들이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 들쭉날쭉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그래프가 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무엇일까요? 자, 허무하게 공부하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는지 3가지만 일단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빠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요, 풀고 나면 후속 작업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정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의 이유를 일일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체크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불수능이었던 2019 수능의 16번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지 1번 그리고 선지 2번은 지문 안에 저렇게 그 내용에 부합하는 정보가 들어있네요. 3번은 어떤가요? 지문 안에 정반대되는 진술이 들어있었군요.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린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수능에 가서 짧은 시간 안에 각 선지들의 정오 판단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빠밤. 출제의 원리 그리고 방법을 분석해서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홍길동전을 가지고 평가원이 낸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보기 안에는요, 우리는 보기를 그냥 구성하는 줄 알지만 보기 안에는 저렇게 선지들 5개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이 존재해요. 1번, 2번, 그리고 4번과 5번 선지들은 보기와 선지들의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군요. 그런데 3번은 어떤가요?
보기 안의 내용과 일부러 반대되는 진술로 선지를 구성했죠. 그냥 정답 찾아 헤매지 마시고 출제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라는 걸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쌓여야 여러분들의 내공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빠밤! 점진적으로 독립하세요. 점진적으로 독립하라는 얘기는요, 일단은 의존하라는 얘기를 전제로 합니다. 어디에 의존하냐고요? 학교 선생님들의, 그리고 EBS-I의 선생님들의 기출 분석, 깊이 있는 분석을. 자, 예로 들어 볼게요. 2018년에 저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3번이나 한 해에 출제가 됐네요. 그래요. 현대 소설 세트에선 첫 번째 문제로 저렇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던 것 말씀드려 볼까요? 저 문제들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고르라는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반드시 적절한 걸 하나 고르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저 지문, 제시된 소설 지문 저 안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4개의 적절한 진술을 만들어낸다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주 명백한 정확한 진술 하나를 정답지로 만들고 나머지 4개는 들러리를 서는 어이없는 선지들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보이시죠? 매번 등장하는 저 어이없는 선지들. 저것들이 왜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지를 들어보는 것, 여러분들의 공부의 독립을 위해서 일단 의존해야 할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EBS-I에는요, 제 강의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출을 깊이 있게 다루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곳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많은 강의 그리고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자꾸 흉내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공을 기르십시오.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기출문제를 다루는 독립을 하십시오. 근데 그때 명심하세요. 시간 안에 풀어내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걸 혼자서도 캐낼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겠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시간 조절 문제요. 그건 3학년 1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이후에 몇 달 집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똑바로 제대로 공부합시다. 구체적으로 기출공부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2학년은 3월, 6월, 9월, 11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3학년은요, 시험 더 많이 치르죠. 매해 7차례의 시험이 치러집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이에요. 자, 알다시피 3월과 4월, 7월과 10월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고요. 그리고 6월과 9월은 평가원이 11월을 예비하기 위한 모의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7차례나 시험을 보니까요. 최근 3년치만 따져도 총 7, 3은 21, 21번의 시험. 그게 우리의 분석 대상으로 확보가 되는 거고요. 5년치로 늘려볼까요? 그러면 7, 5, 35.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A, B형 나뉘었던 시절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꽤 많은 양이 최근 5년치만 해도 여러분들의 공부 꼼꼼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부족하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해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는요. 그해 10월 학력평가에 지문 구성이나 문제 유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11월에 치러진 수능이 다음 해의 3월과 4월 정도 학평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공부할 때 그 점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어디서요? 어디서든지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아,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EBS-I에서도. 언제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 볼까요? 조조익선이라. 이르면 이를수록 좋으니라. 공부엔 단계가 있습니다. 개념 단단하게 다져야 되고요. 그 위에서 뭘 좀 알게 된 눈으로 기출을 면밀히 분석해야죠. 그 다음에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한 실전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니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기출공부까지는요, 되도록 빨리 마칠수록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자, 언제까지 기출 붙들고 늘어지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수능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기출과 씨름할 수는 없어요. 부지런히 서두르세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늦어도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전에는 내가 기출을 꿰뚫었다. 최근 경향 나 잘 알고 있다.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누가요? 수능 국어 만점을 바라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EBS IE, 역시 저를 비롯해서 EBS IE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모니터 너머의 선생님들, 함께 우리 힘을 합쳐서요, 기적을 이뤄내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내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도록 합시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에서 만나죠. 안녕.